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군사 액션 실화 영화 작전령 반데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목하고 있지만 이 영화는 2014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처음으로 충돌하던 해 실제로 벌어진 극비 군사작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실제 탱크, 장갑차, 헬기가 등장하고 실제 군 주둔지에서 촬영했으며 엑스트라로 참여한 군인들은 모두 실제 전쟁 참전 용사들입니다. 리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짚고 갈게요. 작전령 반데라스의 원제는 우크라이나어로 포지분이 반데라스, 영어로는 컬사인 벤데레스입니다. 이 영화는 2018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2019년 5월에 개봉했습니다. 러닝타임은 111분입니다. 감독은 조지아계 우크라이나 영화감독 자자 부아즈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실을 영화로 담겠다는 의지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자랑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군사장비와 군 주둔지, 전쟁 참전 용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짜 전쟁의 냄새가 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는 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했고 동부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세력이 독립을 선언하며 정부군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점이 바로 이해입니다. 이 영화는 그 치열했던 첫 해 9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놉시스를 살펴보면 인간인을 태운 버스가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반군은 이를 정부군의 소행이라고 선전하려 하고 정부군은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때 투입되는 인물이 바로 콜사인 반데라스, 즉 안톤 샤인코 대위와 그의 특수작전팀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 진실을 밝히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임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제작 비하인드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군사장비 사용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T-64 탱크, BMP 장갑차, 헬기들은 모두 CG가 아닌 실제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장비들입니다. 이로 인해 화면에서 느껴지는 압도감이 다릅니다. 두 번째, 실제 군 주둔지에서 촬영했습니다. 세트장이 아닌 우크라이나 군의 전방 주둔지에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촬영했습니다. 세 번째, 감동적인 사실은 영화에 등장하는 병사 엑스트라들이 모두 2014년 전쟁에 참전했던 전역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무보수로 자원봉사로 참여하며 자신들이 싸웠던 전쟁을 영화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공식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상업 영화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국가 차원에서 2014년의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보면 영화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출연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배우들입니다. 주인공 안톤 샤인코 대위, 콜사인 반데라스 역을 맡은 올렉 슐가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지만 표정 하나와 행동 하나로 모든 것을 전달하는 타입의 배우입니다. 지휘관의 무게감,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임무 앞에서의 냉정함을 연기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니콜라이 지메에프스키가 연기하는 두건 캐릭터도 매력적입니다. 팀 내에서 유일하게 유머 감각을 가진 인물로 이 캐릭터가 죽을 것 같을 때 더욱 무섭게 느껴집니다. 나머지 팀원들도 각자의 개성이 뚜렷해 이 팀의 케미가 영화의 큰 재미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영화 내내 따라다닙니다. 예고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 장면은 폭발 속 질주예요. 이 영화의 폭발씬은 CG가 아니에요. 진짜 폭약을 사용해서 찍었고 배우들이 실제 불길 가까이에서 촬영했어요. 화면에서 느껴지는 열기와 압박감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탱크 부대 이동 장면이에요. T-64 탱크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장면인데 이게 세트나 CG가 아니라 진짜 탱크예요. 화면을 가득 채우는 압도감이 정말 남달라요. 세 번째, 전술적 전진씬. 커버앤무브라는 군사 전술을 영화에서 정말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실전 군인들이 자문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가능한 거예요. 네 번째는 황혼 속 전투 장면이에요. 일몰의 핑크빛 하늘을 배경으로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인데 아름다운 하늘과 전쟁의 잔혹함이 대비되면서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다섯 번째, 구출의 순간. 피투성이가 된 주인공이 민간인을 안고 있는 장면. 포스터 그대로의 장면인데 이 장면이 이 영화의 전부를 담고 있어요. 이 영화의 또 다른 매력은 팀 앙상블입니다. 주인공 혼자가 아닙니다. 정보국 장교, 저격수, 폭발물 전문가,
통신경 등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팀을 이룹니다. 이 팀원들 각각이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지는 것이 이 영화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영화가 다른 전쟁 영화와 다른 점은 이들이 슈퍼히어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인간적인 면모가 이 영화를 단순한 액션 영화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팀워크, 서로를 커버하고 신호 하나로 움직이는 전술적 팀워크 장면들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실제 군인들이 자문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싸우는가라는 질문을 영화는 직접 묻지 않지만 이 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이 영화를 더 풍부하게 즐기기 위한 감상 포인트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콜사인, 반데라스의 의미. 아시다시피 안토니오 반데라스는 스페인의 유명 배우죠. 영화 속 지휘관이 왜 그 이름을 콜사인으로 쓰게 됐는지 영화 안에 힌트가 있어요. 이걸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둘째, 어디까지가 실화인가? 2014년 9월 버스 습격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바탕으로 영화가 구성됐으니 실제 역사를 조금 알고 보면 영화가 훨씬 무겁게 다가와요. 셋째, 우크라이나 깃발의 의미. 파란 하늘과 노란 밀밭. 영화 곳곳에 깃발이 등장하는데 이게 단순한 소품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지키려고 싸우는 것들의 상징이에요. 넷째, 전투 시퀀스의 리얼리즘. 할리우드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지저분하고 혼란스럽고 소리가 크고 빠르게 상황이 바뀌어요. 하지만 그게 실제 전투에 더 가까운 거예요. 다섯째, 민간인들의 눈빛. 주인공이 구출하려는 민간인들이 화면에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눈빛 속에 이 전쟁의 비극이 다 담겨 있어요. 영상미와 연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핸드헬드 카메라를 활용하여 화면이 흔들리고 불안정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전장의 혼란과 빠른 상황 변화를 관객이 직접 체감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연출입니다. 자연광 촬영도 인상적입니다. 황혼의 핑크빛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투씬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아이러니. 이 대비가 영화의 시각적 하이라이트입니다. 실제 폭약과 화염을 사용한 액션씬은 할리우드처럼 규모가 크지 않지만 리얼리즘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저거 진짜네라는 느낌이 계속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운드. 이 영화를 이어폰으로 보면 훨씬 좋습니다. 총성, 풋발음, 무전 소리들이 공간감을 만들어내어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 경험이 있는 남성 관객들 사이에서 호평이 두드러집니다. 전술 장면의 사실성과 실제 장비, 군인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 이건 진짜 알고 만든 영화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드라마적 깊이에 대한 아쉬움도 존재합니다. 액션과 리얼리즘에 집중하다 보니 캐릭터들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영화 평점은 6.3점으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영화가 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평가입니다. 평론가들은 리얼함에서 타협을 모른 영화라고 평가하며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장장의 숨결을 잘 담아낸 수작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총평을 내릴게요. 저는 이 영화에 5점 만점에 3.9점을 주고 싶어요. 리얼리즘과 역사적 의미에서는 만점이에요. 하지만 스토리 완성도와 드라마적 깊이는 조금 아쉬워요. 이 영화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영화라기보다 현장을 보여주는 영화에 가까워요.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 전쟁 영화를 좋아하지만 허구적 화려함보다 리얼리즘을 선호하는 분들, 라이언 일병구역이나 블랙호크다운 스타일을 즐기신 분들, 2014년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심이 생긴 분들, 한 줄로 요약하면 이 영화는 화려함보다 진실함을 택했어요. 적은 예산, 낯선 배경이지만 실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든 이 영화에는 어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도 느낄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의 무게감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면 이 영화가 더 깊이 와닿을 거예요. 오늘 작전명 반데라스 리뷰 어떠셨나요? 2014년 우크라이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실제 장비와 참전 용사들이 참여해 만들어졌습니다. 할리우드 액션과는 다른 흥분과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더 많은 영화 콘텐츠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넷파일에 방문해보세요. netfile.co.kr에서 최신 영화부터 다양한 콘텐츠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 시 무료 코인도 제공하니 지금 바로 방문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화로 찾아올게요. 작전명 반데라스, 포집니, 넷파이, 웹하드, 영화, 무료 다운로드, 넷파이, 자자보아즈, 올렉 슐가, 율리아 체프르코, 니콜라이 즘의 F스키